살다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맡겨야 할 때가 오잖아요. 특히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라면 그 전문가에 대한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죠. 맞아요. 에이, 전문가인데 알아서 다 잘해주시겠지? 우린 바로 이 생각 하나 믿고 사실 적지 않은 수임료를 내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굳게 믿었던 전문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진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변호사의 실수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본 3명의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김 씨입니다. 이분은 잃어버린 땅의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땅, 김 씨에겐 정말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 재산이 걸린 소송이었죠.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했고요. 하지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변호사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법적 조치를 하나 빠뜨린 겁니다. 바로 가처분 신청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지 못하게 딱 묶어두는 일종의 안전장치거든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결국 소송은 이겼는데 땅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고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완전히 속빈강정이 된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회사 임원이었던 이 씨의 사연입니다. 이 씨는 아주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씨는 굉장히 신중했어요. 사업상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 변호사에게 아주 명확하게 질문을 던졌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아예 없애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씨는 그 한마디만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재적인 형사처벌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탓에 이 씨는 결국 업무상 배임죄로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주인공은 박 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져서 무척 실망한 상태였죠. 일단은 결과를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 뭔가 좀 이상했어요. 사실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실수가 있었거든요. 이걸 지적하면서 이거 판사가 틀렸네요. 항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조언했어야죠. 그런데 변호사는 아무 말도 안 했고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길 수도 있었던 싸움을 시작조차 못 해보고 끝내야만 했습니다. 김 씨, 이 씨, 그리고 박 씨. 처한 상황은 다 제각각이지만 이 세 사건을 모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선관주의의 의무라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인 말인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해요.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변호사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기울여야 할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3명의 변호사는 바로 이 의무를 저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법원은 이 안타까운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과연 판사들은 누구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봤을지 지금부터 판결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세 사건 모두에서 법원은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조언을 한 이 씨의 변호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고 항소 기회를 날려버린 박 씨의 변호사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김 씨 사건입니다. 변호사 책임은 인정됐는데 배상액이 감액됐어요. 깎였다는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법원은 변호사가 잘못한 건 맞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그 책임을 100% 전부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실상계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법원은 전문가만 믿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의뢰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 김 씨가 자기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변호사님 가장 기본이라는 가처분 신청은 하셨죠? 라고 딱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판결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그럼 법원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들을 내리는 걸까요? 이 판결들 뒤에 깔린 핵심 논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크게 이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법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무를 아주 무겁게 보는 거죠. 하지만 둘째, 동시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실수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김 씨 사건이 딱 보여주듯이 법은 스스로의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까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들이 우리에게 준 뼈아픈 교훈을 지금 당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지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라 내 사건의 공동운항사가 되는 4단계입니다. 첫째,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보존 조치는 하셨나요?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둘째, 결정적인 조언은 반드시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으세요. 셋째, 판결이 나오면 그냥 덮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서 항소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꾸준히 진행 상황을 묻고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사건의 진짜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다음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위험을 알게 된 당신, 다음번에는 다르게 접근하시겠습니까?